황교안 당대표가 최근에 아마 속으로는 정말 당대표 하기 힘들다. 당대표가 정말 어려운 거였구나 라는 걸 그야말로 몸소 체험하는 중일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감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 문제야말로 이미선의 임명 강행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황교안 당대표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다. 이미선 임명만은 본인의 목숨을 걸고 자유한국당의 명운을 걸고 막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사들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강행할 것 같죠? 황교안 당대표도 일단은 말로는 국민과 끝까지 싸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지켜야 됩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임명 강행을 할 때 이런 비슷한 강한 어투로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임명 강행을 계속했어요. 그때마다 뭐 하나 임팩트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당대표는. 그런데 이 이미선 후보자야말로 이 사람이 임명이 되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법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치는 그야말로 끝나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무조건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자유한국당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식 과다 보유 및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 후보를 재차 공격을 하면서 35억 원대의 보유 주식과 관련한 재판을 맡아서 이익 충돌 의혹을 낳은 것만으로도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하다. 이 얘기가 맞습니다. 이 이미선 후보자의 잘못된 부분, 임명이 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약한 부분인데 이것만으로도 솔직히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에 판결을 했어요. 이거는 법을 모르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처사였습니다. 김도부 의원의 후보자 남편의 변명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뒤에 숨어서 카카오톡으로 전달할 뿐 의혹이 해명된 게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이 지난 15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으로 이 후보자 부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예요. 말하자면 이미선 후보자는 수사 대상이에요. 수사를 받아야 될 만큼 위법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유로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이유로 금융위에 조사 의뢰서를 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고발을 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민주당은 불법 정황이 없고 지금 불법 정황이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민주당은 어쨌든 불법 정황이 없고 약속대로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면서 언제 약속을 했나요?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 임명을 동의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무슨 약속을 했다고 약속대로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면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게 이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건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지금 그야말로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반대할걸요? 50%가 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게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 정부 들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실패한 상태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후보자가 인사가 1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이명박 정부 총 5년 동안 17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4년 동안 10명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15명에 이르는 장관급 후보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야말로 불통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때요?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지금 이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3배에 달합니다. 3배.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이었으면 이건 도대체 뭐가 되나요? 이미 2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을 넘어섰어요. 그래도 지금 어쨌든 일단 말로는 이 후보자 임명 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수단을 꼭 동원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말을 꼭 지켜주세요. 본인이 한 말을 제발 좀 지켜주길 바랍니다. 이번에야말로 목숨 걸 타이밍 아닌가요? 목숨 귀한 건 알고 있어요.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겠죠. 그래서 함부로 목숨을 안 거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이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황교안 당대표가 목숨 걸고 투쟁할 거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당대표는 이번만큼은 꼭 말로만 이렇게 하고 끝내지 말고 그야말로 본인이 말한 걸 이걸 지키면 돼요.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워라. 꼭 이걸 이번에야말로 꼭 지키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헌법재판관이 뭐냐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입법부가 국회잖아요. 국회에서 만든 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에 있는 이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이게 위헌이다. 이거는 이 법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국회에 비토를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국회 너네 틀렸어. 이거 법 잘못 만든 거야. 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탄핵의 심판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등등 이런 굉장히 급이 높은 이런 대통령까지 할 정도면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까지도 탄핵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당의 해산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어요. 권한도 갖고 있어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도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중차대한, 그야말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의 보루예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흠결이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분은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미선 이 후보자는 좌익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발기인 출신이에요. 말하자면 이미 본인이 스스로 나는 약간 좌파야, 나는 약간 왼쪽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냥 공공연하게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끝난 겁니다. 정치적 중립을 가장 잘 지켜야 될 사람인데 좌익 판사 모임 출신이에요. 이거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자유한국당은 목숨 걸고 이미선의 임명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식 거래를 한 횟수가 5,000회를 넘는다고 해요. 사고 팔고 계속 한 거죠. 단타로 치고 빠지는 이런 주식 거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근무 시간 중 거래가 9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판사는 그야말로 나태한, 근태에 있어서 빵점인 판사였다는 거예요. 근무 시간 중에 웬만한 직장인이 근무 시간 중에 5,000번 이상을 근무 시간 중에 주식거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잘리고 백이겠습니까? 일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이미선 판사의 판결을 받은 범죄인들, 뭐 피고인,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성의 없게 판결을 내렸을 거예요. 이렇게 성의 없게 나태한 근무를 보였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좌익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좌익들 편을 들겠죠. 분명히 우파들에게 불리하고 좌익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이거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끝나는 겁니다. 이전에 조혜주라는 중앙선관위원이 있었어요. 2019년 얼마 안 됐죠? 1월 24일 날 중앙선관위원으로 조혜주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어요. 이분이. 그런데 선거관리위원, 그야말로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선거.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또 하나죠. 선거 관리하는 사람. 여기에 지금 조혜주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문재인 캠프 출신이 지금 중앙선관위원인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게 정상입니까? 여야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선 후보 시절에 홍준표 대선 캠프 출신이 지금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민들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문재인 캠프 출신이 선거를 관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사실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계속 일으켜야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이 꼴 어떻게 봅니까? 이게 여야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되는 건지.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혜주, 이 중앙선관위원, 이분도 끌어내려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캠프 출신이 어떻게 선거 관리를 해요? 그리고 좌파 판사 모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야말로 네이버 댓글만 보더라도 이미선에 관련된 댓글에 어떻게 써있는지 아세요? 이제 일반 국민들도 다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탄핵을 당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탄핵 위기에 처하게 되면 날 좀 지켜줘 하는 의미로 이미선을 임명하는 거다. 이것을 일반 국민들도 이제 알고 있어요. 문재인 탄핵 방지용이다. 이미선 임명은. 지금 이런 여론이 파다하고 인터넷 여론 안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임명 강행을 막지 못한다면 글쎄요. 목숨도 걸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은 황교안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걸고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이번만큼은 그야말로 목숨과 당대표직을 걸고 이미선 임명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조혜주 선거관리 이것도 막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 선거 관리를 한다는 건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홍준표 대선 캠프에 있던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이것에 동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파 판사 모임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파 판사 모임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을 지금 헌법재판관에 앉히겠다라고 하면 어떤 좌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좌우를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황교안 당대표가 본인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지키시라. 이전에 그야말로 너무 야당이 투쟁력 없는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번만큼은 본인이 말한 말을 지키고 꼭
목숨을 걸고 이미선 임명 강행을 막아주길, 그리고 만약에 임명을 강행을 한다면 그 이후에 그야말로 또 말이 섰잖아요. 주저하지 않고 길거리로 나가겠다. 이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이럴 때 하라고 그 말 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장애로 나가서 그야말로 길거리 투쟁을 해야 된다. 그때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